이번 시간에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 공부해 보기로 하자. 먼저 자기장에 대해 알아본다면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한다.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해 두었다. 그래서 가 지점에서 나침반 바늘의 모양이 다음과 같을 때 자기장 방향을 묻는다면 먼저 방위표를 확인하고 N극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자기장의 방향은 북쪽이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자기장 방향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나침판을 매번 그리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우리는 앞으로 나침판을 화살표로 나타내고 화살표의 머리가 N극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앞으로는 나침판을 화살표로 나타내도록 하자. 그리고 자석 주위의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해보면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그리고 자석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세다.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의 양 끝쪽이 가장 세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고 이어서 자기력에 대해 알아본다면 자기력도 전기력과 마찬가지로 인력과 청력이 있다. 인력은 당기는 힘이라 하였고 청력은 미는 힘이라고 하였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듯이 전기에서는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좋아했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좋아했다. 자기력도 역시 N극은 S극을 좋아하고 S극은 N극을 좋아한다. 그래서 다른 극끼리는 인력, 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되고 거기에 반해 N극과 N극 또는 S극과 S극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자석은 항상 N극과 S극으로 되어 있는데 이 N극과 S극은 분리할 수 없다. 자석을 반으로 자르면 N극과 S극으로 쉽게 분리될 것 같지만 자석을 반으로 자르게 되면 다시 N극과 S극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래서 자석은 N극과 S극으로 분리할 수 없다. 그리고 지구 자기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지구도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래서 지구 지표에서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게 되는데 북쪽이 0으로 놀 쓰고 남쪽이 사우스라서 북극이 N극이 되고 남극이 S극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지구를 하나의 큰 자석에 비유를 한다면 북극이 S극이 되고 남극이 N극이라서 나침판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게 된다. 북극이 S극이고 남극이 N극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기 바란다.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 했고 이어서 자기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자기력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기력선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기력선을 그릴 때 교차하지 않고 갈라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고 이 말은 자기력선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말이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력선이 그려져 있을 때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된다.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한다면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고 자석 주위에 나침판을 놓게 되면 N극은 S극을 좋아하고 S극은 N극을 좋아해서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나침판의 바늘이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 자기장의 방향을 선으로 이어서 나타내 보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선을 자기력선이라 한다. 그래서 위의 그림을 참고해 보면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자석의 양 끝에서 자기력선 간격이 촘촘한 사실을 보고 양 끝에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묻는다면 자기력선에 접선을 그은 다음 화살표의 방향을 표시해 주고 방위표를 보고 동쪽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문제를 한 개 보고 간다면 그림과 같이 자석이 있는데
자석 주위에 다음과 같이 자기력선 모양이 주어지고 A, B, C, D 네 극의 종류를 판단하라고 한다면 먼저 A와 B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A와 B의 극의 종류는 다른 극이라는 걸 알아야 하며 C와 D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C와 D는 같은 종류의 극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으므로 A가 N극이 되고 B가 S극이 되며 C와 D는 같은 종류의 극인데 둘 다 자기력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C도 N극이고 D도 N극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석 주위의 자기장에 대해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자석 주위의 자기장이 형성되는 사실은 알았지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사실은 몰랐는데 덴마크의 웨르스테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어느 날 우연히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기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석처럼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때 전류의 방향과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도 달라지게 된다. 먼저 직선도선 주위에 형성되는 자기장에 대해 알아본다면 직선도선 주위의 자기장의 모양은 중심이 같은 원 모양, 동심원 모양이고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매번 나침판을 들고 다니면서 확인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우리는 오른손으로 쉽게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자. 위의 사진은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에 도선 주위에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고 그 주위에 나침판을 두게 되면 나침판을 통해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나침판이 없을 때에 오른손을 이용해서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위에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방법을 배워본다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에 맞춰주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아진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그래서 직선도선 주위의 자기장 방향을 찾을 때에는 직선도선 주위에 먼저 원을 그려주고 그런 다음 오른손에 네 손가락이 감아진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A지점과 B지점과 C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묻는다면 자기력선에 접선을 그은 다음 화살표의 방향대로 N극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방위표를 확인한 다음 A에서 자기장 방향은 남쪽이고 B에서는 동쪽이며 C에서는 북쪽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선의 뒤쪽을 D로 잡는다면 D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서쪽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리라 본다. 이번에는 전류가 직선 도선에서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다면 엄지손가락을 아래쪽으로 전류의 방향에 맞춰주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진 방향을 표시해 보면 그게 시계 방향이 되고 자기장 방향이 된다. 마찬가지로 직선 도선 주위에 원을 그려주시고 시계 방향으로 화살표를 표시해 준 다음 각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접선을 긋고 화살표의 방향을 표시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낼 수 있다. 이번에는 A쪽이 북쪽이 되며 B는 서쪽이 되고 C는 남쪽이 되며 D는 동쪽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직선도선 주위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직선도선에 전류가 위로 흐르고 있을 때에 직선도선의 아래쪽에 또는 직선도선의 위쪽에 나침판을 두었을 때 나침판 바늘의 방향을 묻는다면 역시 오른손을 이용해서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에 맞추고 감아쥐게 되면 자기장 방향이 반시계 방향임을 알 수 있게 되고 나침판이 도선의 위쪽에 있는 나의 경우는 접선을 그어서 자기장 방향을 표시를 해보면
자기장 방향이 오른쪽임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반해 나침판이 도선의 아래쪽에 있는 가의 경우는 자기장의 방향이 왼쪽이 됨을 알 수 있다. 옆의 그림과 비교를 했을 경우 가는 D 지점의 자기장 방향에 해당하고 나의 경우는 B 지점의 자기장 방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 이렇게 해서 직선도선 주위의 자기장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직선도선 주위의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도선으로부터의 거리는 짧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게 된다.